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좀 추워지다 보면 몸도 웅크리고 스트레칭 할 것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증이 있거나 뭉치거나 좀 아프기도 한데 이거 그냥 추워서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주제 바로 오십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려주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최봉춘 원장입니다. 자, 원장님, 아무래도 이 겨울에 조금 더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웅크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겨울 돼서 유난히 이제 어깨가 많이 아파하죠. 어깨 이런 경직 같은 거는 근육이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추운 날씨에 더욱더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춥다고 또 너무 웅크리지 말고요. 어깨도 좀 피우고 자꾸 어깨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훨씬 통증이 없으실 것 같고요. 어깨 아픈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오십견도 있을 수 있고 회전근개 이런 여러 가지 통증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우리 환자분들은 다 어깨 아파 오르면 다 오십견이야. 오십견이니까 빨리 뭐 이제 병원 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십견이니까 야 그거 오십견이니까 좀 기다리면 저절로 가니까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극심하게 통증이 와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오십견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아주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보다도 어떨 때 막 아프다 또 괜찮다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오십견 같이 이렇게 극심하게 통증에 있지는 않고요. 통증이 아주 간혹 오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이 심해서 오는 경우에는 오십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테스트를 좀 내가 해봐야 이게 오십견인지 아니면 다른 통증인 건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오십견인지 네. 회전근개 파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어깨를 끝까지 쫙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또 들어보고요. 옆으로, 네. 제일 그러면 뒤로 들어보요. 양쪽 팔이 다 뒤로 잘 올라가나. 근데 한쪽 팔은 올라가는데 한쪽 팔은 되게 아파요. 어느 각도 이상에서 무지 아프다. 특히나 뒤로 돌렸을 때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아프면 오십견이에요. 네. 근데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도 안 아프고 뒤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어떤 자세를 이렇게 하면 찌릿하게 아파요. 아하. 그게 이제 달라요. 약간 다르군요. 근데 오십견에서 나 이렇게 해도 안 아픈데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안 올리거든요. 아프기 전까지 올리는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끝까지 이렇게 쭉 아하. 올려보면 그러네. 올려보면 여기까지 안 올려봤다고. 이렇게 올려보면 안 아프다가 엄청 아프게 돼요. 저는 좀 시원하네요. 네. 이런 아파요? 식으로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죠. 아직 오십견 아닌 것 이렇게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딱 돌렸을 때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도 마찬가지예요. 네. 뒤도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쭉 올려줬을 때 통증이 자지러지면 그거는 오십견이죠. 근데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한번 해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네. 근데 초창기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 이런 게 초기에 때도 다 나와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뒤로 안 돌아가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뒤로 하면은 막 뭔가 뻐거나 뒤로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 한쪽 팔은 여기 등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한 팔은 안 올라가요. 잡아 당기면 아프죠. 이렇게 초창기이신 분들은 이런 통증에 약간 파스 같은 거를 붙이면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파스라는 거는 진통제 성분을 파스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나서 투여를 해서 진통제 성분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통제 성분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서 진통제를 약간 뭐 편해질 수 있지만 이걸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팔스는 경미할 때 초기에 그리고 또 근육이 약간 삐끗했을 때 근육을 좀 풀어주는 이런 때 사용을 하는 소염제 역할을 하지만 이 파스에 의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좀 바깥에 있는 통증을 막을지언정 근본적인 치료는 좀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파스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네모 파스, 동그란 파스 해가지고 정말 고루고루 다양하게 붙이셨던 것 같아요. 뭔가 통증이 있다 이제 하셨을 때는. 근데 자,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프기만 하는 수술하고 틀리죠. 이 여태까지 오셔서 그러셨습니까? 수술보다 네.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 특히나 오십견은 수술하고 거리가 정말 멉니다.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이제 처음에 아파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오십견이야. 오십견 그냥 나니까 갈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지내봐 이렇게 하고 저절로 낫는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오십견 저절로 낫는 병 아닙니다. 어. 한 5년 후에 남은 게 저절로 낫는 거예요. 오십견을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오십견에 대한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연구 보면 오십견이 3년 후에, 5년 후에 좋아졌더라. 어. 그런 결과들이 있어. 그럼 3년, 5년 동안 아파서 지내도 괜찮느냐? 저절로 낫는 병이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저절로는 낫지만 그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쵸, 그쵸. 3년 동안 아픈 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십견은 물론 나중에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아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너무 오래되면 정말 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수술이 필요한 병이 아니라 치료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약도 먹고 운동, 특히 오십견에 가장 필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아파서 초기에는 운동하지 마라. 왜냐면 초기에는 오십견인지 이런 회전근개인지 잘 모를 때는 운동을 함부로 한다면 뭐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염증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오십견은 자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하죠. 약을 먹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어깨 관절에 우리 염증이 일으키는 것 갖다가 막아주는 여러 가지 유착 방지제를 투입을 해주고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또 신경 이완 치료를 해주면 어깨 관절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뭘 할 수 있게 도와주냐?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네. 오십견은 운동만 하면 다 날 수 있는데 운동을 못 해요. 그쵸. 아프니까.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고서 운동을 하면 오십견은 뭐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신경 치료도 하고 관절이 오십견은 점점점 이 관절이 붓기 때문에요. 이 돌아가질 않아요. 또 돌아갈 때 무지무지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고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어깨 관절을 갖다 착하게 우리가 통증을 없게끔 이렇게 약물로 풀어주고요. 심한 경우는 여기다 마취를 해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쫙 풀어져요. 강제로 풀어줘야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런 치료를 해서 신경 치료와 유착 방리술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오십견은 수술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는 있지만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맨 처음에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시간이 지났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 우선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너무 격하게 움직이는 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안 아픈 데까지만 딱 운동해요. 운동하려면 여기까지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맞아요. 그래서 강제적인 운동을 해요. 강제적인 운동. 약간. 그래서 지금 이게 벽에다 대고서 이 몸을 갖다가 벽을 강제로 눌러줘요. 이렇게 여기까지까지 안 올라가요. 그런데 벽을 누르면 이게 강제적으로 펴지죠. 그래서 어깨를 벽에다 대면서 푼다든지 제일 좋은 거는 철봉에 매달려서 철봉에서 이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철봉에 딱 매달려서 자기 체중을 해서 쭉 늘어져요. 그러면 어깨 관절이 끝까지 풀어집니다. 그래서 철봉에 매달리기. 그다음에 강제로 팔을 이렇게 피기. 이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돌리는 것도 있어도 돌리는 게 아프면 잘 안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아하. 그래서 어깨 관절을 충분하게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을 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운동을 해줘서 이런 도수 치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재활 치료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강제적인 치료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지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에 넘어가면 이제 습관이 되면 그때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50견은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다. 운동으로 치료할 수 근데 있다.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잘 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신경치료, 유착박리술, 약물치료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네. 정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 옆에 사람이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어깨가 맨날 아파 이러면 한번 가서 팔 가동 범위를 끝까지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체크하시기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좋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증왕 최봉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는 병원에서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